네, 교육행정 지도성 이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표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성 이론은 행동 이론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이론의 할핀의 지도성 행위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동 이론은 지도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에 비효과적인 지도자가 하는 행동과 효과적인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분석하여 비효과적인 행위는 제거하고 효과적인 지도 행위를 갖추어간다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 국립대학에 관계되는 사람과 할핀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제 과연 효과적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죠. 지도자들이 다 유형을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보는 게 뭐였냐면, 지도자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행동 척도로 두 가지, 구조성과 배려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구조성은 뭐냐면,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과업을 부여하고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라, 적절하게 부여하고 지켜야 할 절차를 잘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도자가 이 사람은 이 일을 좀 잘할 것 같네. 그럼 너는 이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로 해 나가는 게 아마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봐봐. 그래서 구성원들이 어떤 해야 될 역할과 임무,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배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반드시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구성원들의 특성이 뭐든 관계없이 무조건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수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구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구성원들의 과업을 잘 부여하고 일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맞죠?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뛰어난 위치에 올라가면 그 밑에 구성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임무,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을 잘 배분시켜 줘야겠죠. 구조성 중심의 지도자, 구조성을 뛰어나게 갖춘 이 지도자는 구성원에게 각각 기대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너는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역할 기대 이런 것들 분명히 제시하는 거죠. 임무를 배정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일 처리 방법과 절차를 확립하며 결실을 보기 위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분석해 보니까. 근데 뛰어난 지도자가 이런 구조성만 갖추고 있었냐? 그건 아니었던 거죠. 구조성 말고 뭘 또 갖추고 있었냐면 배려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지도자는. 뛰어나지 못한 지도자는 구조성도 없었고 배려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려성은 뭐냐면 이 과업을 분배하는 역할과는 좀 다른 거예요. 즉 지도자는 신뢰, 존경, 온화, 지원, 집단 구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정도인데, 이게 배려성이 높다는 거는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존경해 줄 수 있으며 온화하게 대하고 그 지원을 잘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은 못 믿는 거예요.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맨날 약식장을 실시하는 거예요. 뭐 돌아다니는 거 약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신뢰적인 지도성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구성원들의 동기는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음으로 대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존중도 해줘야 돼요. 맨날 이러이러하게 뭐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존경받는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올바른 지도자라고 한다면, 구성원을 정말 잘 동기화시키고 잘 이끌어 나가고 싶다면 반드시 어떠한 일을 잘 해주는 것, 이런 절차도 잘 제시하고 과업부도 잘하고 역할도 잘 분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들을 잘 믿어주고 그리고 구성원들을 잘 존경해주고 또 구성원들이 필요한 건 잘 지원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지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에 있는데 집단 지도자가 구조성도 없고 배려성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아니, 지도자가 저렇게 모르나?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느낀다면 이 할핀의 이 지도성 연구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몰래 책상에 갖다 놓으셔서 좀 읽어보라고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도성 중에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 분산적 지도성, 초량 지도성, 변혁적 리더십 지도성 수준도 요구하는 게 아니고 1960년대에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지도성도 요구하는데 이것도 안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도자성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학생하고 수평적 관계를 대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교사들 분들만의 가치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교사 학생은 수평적이어야 된다. 내가 중요한 만큼 학생들도 그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모든 걸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건지 공부하는 방법과 이런 것도 방법과 또 공부 기법들도 전해준 것도 좋지만 그 학생들을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집단에서 교장 교감선생님 혹은 다른 집단에서 행정 집단에서 그 지도자를 욕하기 이전에 내가 학생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쨌든 할핀의 지도성 행위 연구에 따르면 우수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건 뭐냐면 구조성과 배려성을 무조건 둘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고려하지 그런 건 필요 없고 올바른 지도자는 이런 구조성과 배려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에 따라서 이 구조성과 배려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구분시켜 봤어요. 구조성도 없고 배려성도 없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자유방임형이에요. 이렇게 구조성도 없고 배려성도 없으면 집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효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할피는 주장합니다. 근데 또 관점을 보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미 구성원들이 수준이 높으면 우리가 굳이 구조성과 배려성을 갖춰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상황적 지도성에는 이게 이제 비판시 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적 이론이 이런 행동 이론을 비판하지만 이 두 가지는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조성과 배려성 이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도자의 유형 구조성과 배려성은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들어오는 이론이다. 이해되시죠? 끌고 들어오는 관점이다. 지도자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구조성과 배려성으로. 그거는 할핀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할핀의 입장에 따르면 구조성과 배려성도 없으면 자유방임형으로 집단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효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조성과 배려성을 모두 갖춘 게 좋다. 부하들을 많이 통제하고 지시하면서도 부하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그게 그 구성 집단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도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올바른 지도자는 구조성과 배려성이 모두 높아야 한다. 구조성만 높은 건 뭐냐면 규율이 심하고 통제나 지시를 많이 하지만 부하에 대한 배려는 낮은 게 구조성입니다. 일은 잘해요. 해야 할 일도 막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분배해주고. 근데 존중이 없어요. 그다음 구조성은 낮고 배려성은 높은 지도자는 뭐냐면 부하에게 우호적이고 지원적이 하는데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제나 지시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존중해주고 아우 잘한다 해주는데 실제 내가 궁금한 일이 있어서 물어볼 때는 잘 대답 못 해준다면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인간적인 능력은 괜찮아요. 존중해주고. 하지만 내가 어떤 과업 절차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봤을 때 도움을 청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대답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혹은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도 그렇게 잘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배치시키고 절차를 잘 우리가 잘 유용화시켜서 구성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할핀에 따르면 올바른 지도자는 구조성과 배려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지도성 행위 이론에 대해서 행동 이론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은 지도성 이론, 상황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지도성이라고 하는 파트는 인명교육학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교장 선생님이 교사에게 이제 지도성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사는 또다시 누구에게 학생에게 이 지도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지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가 갖춰야 되기도 하고 교사라는 집단을 운영하는 또 교장, 교감 선생님 혹은 부장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 교사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갖추어야 될 가장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화시키기도 매우 용이하고 학생을 이끌어 나갈 때 학생 동기가 저하되었을 때 그 교사가 보인 행동에서 원인을 분석할 때 교사가 이러이러한 어떠한
지도적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기가 저하됐는지 분석했을 때 이러한 지도적 행동 이론 혹은 상황 이론 혹은 현대의 관점들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육행정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지도성 이론에 대한 유형들은 모두 다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